그날 식탁 위에 놓인 2개의 젓가락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부서진 것 같았습니다. 김혜진은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오는 걸 느꼈다. 그가 떠난 후 그녀의 집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이사 온 지 며칠이 되었지만 집은 여전히 낯설고 빈 곳이 많았다. 방 한쪽에는 아직도 상자들이 널려 있었다. 침대도 소파도 그 어떤 것도 예전처럼 안락하지 않았다. 혜진은 천천히 상자 속에서 사진 한 장과 함께 접힌 손수건 하나를 꺼냈다. 남편이 오래전에 쓰던 손수건이었다. 그녀는 손수건을 펴자 여전히 빨래 비누 냄새가 옅게 남아 있었다. 사진 속 아이들을 보며 그녀는 그 냄새와 함께 잊고 있던 따뜻한 기억을 떠올렸다. 그래, 이제는 나 혼자야. 혜진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사진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예전처럼 남편이 자리에 앉고 아이들이 옆에 앉아 웃던 모습이 그리워졌다. 그러나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텅 빈 공간은 더 이상 그리움이 아닌 고요한 공허로 채워져 있었다. 혜진은 다시 고개를 들어 조금씩 정리된 방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이제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고요히 숨을 들이쉬고 한 모금 차를 마셨다. 찻잔을 들고 있을 때 갑자기 몸속 어딘가에서 뚝 하고 이명처럼 소리가 났다. 왼쪽 어깨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스쳤다. 그녀는 잠시 몸을 굳혔다. 오래된 고통이 다시 돌아온 듯한 느낌이었다. 혜진은 그 통증을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점점 더 자주 나타나는 이 작은 고통들, 그리고 마음속에서 번지는 빈자리들이 쌓여가고 있었다. 그런 고통과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불현듯 그녀는 예전에 남편이 곁에 있을 때도 비슷한 느낌을 가졌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렇게 오래된 기억 속으로 사라져버렸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그녀의 마음을 점점 더 지배하고 있었다. 다시 한번 몸이 아프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혜진은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나 괜찮아. 혼자 있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고 버텨야지.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혜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문을 여는 소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순간 당황스러웠다. 문 앞에는 이석준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이 비춰지자 혜진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씨. 방에 문제가 없으신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왔습니다. 이석준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그 안에서 전해지는 친근함이 있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사실 그게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혜진은 잠시 머뭇거리며 자신이 느꼈던 고통을 말할까 말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녀는 대신 다른 말을 했다. 그런데 이쪽 벽지에 곰팡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곰팡이 문제는 좀 귀찮은 일이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올라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기 전에 다시 한번 조심스레 말했다. 그동안 불편하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말은 평범했지만 혜진은 그 속에 숨겨진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단지 집주인이 아니라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혜진은 그런 그의 태도에 마음이 놓였다. 그가 그렇게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누군가의 배려를 받는다는 사실에 조금 안도감을 느꼈다. 이석준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다. 혜진은 잠시 그가 떠난 문을 바라보았다. 몇 년 만에 이렇게 누군가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이렇게 누군가가 신경을 써주는 건 오랜만이었다. 그가 고쳐줄 거라 믿었다. 언젠가는 나도 이렇게 혼자가 아니게 될까? 그 생각이 그 순간 혜진의 마음을 스쳤다. 그녀는 다시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에 띄지 않게 차가운 바람이 거리를 휘감고 있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 순간 혜진은 조금씩 마음을 놓았다. 이 집에서 나도 조금씩 괜찮아질 수 있을까? 그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그 순간만큼은 혼자가 아님을, 그리고 조금씩 그 고요함 속에서 삶을 다시 찾아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혜진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도 혼자라는 생각은 그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불현듯 이럴 때면 정말 누군가가 곁에 있으면 좋겠네.
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젠가 실제로 누군가의 손길이 그녀의 삶을 덮어주길 바라는 작은 기대로 남았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혜진은 갑자기 몸을 움츠렸다. 그것은 그녀가 너무 오랜 시간 혼자 지낸 탓일까? 누군가의 존재가 불편하게 느껴졌다. 잠시 뒤 문 앞에서 들리는 중년의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혜진 씨, 괜찮으신가요? 그 목소리에 깜짝 놀라며 혜진은 소리 없이 숨을 들이켰다. 이석준이었다. 혜진은 그가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 몇 가지를 예상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는 낯설고 불편했다. 저 사람이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혜진은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이석준입니다. 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는 다소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혜진은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친근한 느낌을 받았다. 여전히 낯설고 어색한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그가 집안의 작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사실 작은 문제가 좀 있었어요. 혜진은 말을 꺼내면서도 자신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주저했다. 그동안 스스로 해결해왔던 문제들에 익숙했던 그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제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큰 일은 아니겠죠. 아니요, 그럴 리 없어요. 혜진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는 곰팡이가 핀 벽을 살펴보며 손끝으로 벽을 만졌다. 그리고 몇 번씩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은 누수로 보입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내일 아침에 전문 수리업체를 불러서 해결할게요. 그의 말투에는 확신이 있었다.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 점에서 혜진은 안심할 수 있었다. 처음엔 단순히 아파트 관리자가 와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일 줄 알았지만 그가 보여준 책임감 있는 모습에 마음이 놓였다. 예전에는 그런 태도를 기대할 수 없었기에 더욱 달콤하게 느껴졌다. 정말 고맙습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혜진은 그의 고마움에 감사를 표했다. 순간 그가 사라지고 나면 또 다시 혼자가 될 거라는 현실이 떠올랐다. 그러나 이석준의 태도는 그 무엇보다도 안정감을 주었다. 아닙니다. 내일 바로 고쳐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이석준은 살짝 웃으며 나가려고 문을 닫았다. 그 모습은 단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 같았지만 혜진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다가왔다. 그가 떠난 후 혜진은 문 손잡이에 손끝을 잠시 얹었다. 따뜻함이 식어가는 걸 느끼며 테이블 위에 노인 접힌 손수건을 무심코 펼쳤다. 남편이 쓰던 손수건 특유의 빨래 비누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자 오래된 고요함이 다시 마음을 파고들었다. 따뜻함이 서서히 사라지는 걸 느끼며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다가오기 전에 그녀에게 그리운 어떤 감정을 일깨워주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 짧은 순간에 그녀는 삶 속의 작은 외로움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이런 평범한 정중함도 내게는 정말 오래된 감정인 것 같아. 혜진은 그 생각에 잠시 마음이 멍했다. 그녀는 창문으로 나가 바람이 불어오는 거리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 순간 혜진은 이 아파트에서의 삶이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잠시 했다. 저녁이 되어 혜진은 옆집의 문을 다시 열 때까지 자신도 모르게 그때의 짧은 순간을 떠올리고 있었다.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맴돌았다. 그녀는 이 아파트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에 대해 무언가 다가올 것만 같은 예감을 느꼈다. 문을 열었을 때 다시 한번 이석준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약간 놀란 듯 한 걸음 물러섰다. 늦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혜진은 여전히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가 불쑥 나타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사실 수리업체에서 내일 바로 수리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혹시 불편한 점 없으신지 더 확인해드리고 싶어서요. 이석준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의 표정에서 진지함이 느껴졌다. 그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아니에요. 그래도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혜진은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도 그가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 같아
조금 불편한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이내 사라지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행동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괜찮습니다. 이런 건 중요한 일이니까요. 이석준은 웃으며 말했다. 그는 단지 작업을 잘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경과 배려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 순간 혜진은 문득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는 기분이 정말 오래간만이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으며 그 작은 신경씀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마음속에서 어쩐지 따뜻한 감정이 퍼지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어 혜진은 이석준과의 대화가 떠올랐다. 그녀는 그를 만난 후 혼자 있을 때와 다른 감정을 느꼈다. 작은 일이라도 그의 도움을 받으며 누군가가 자신의 일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그가 떠난 뒤 자신도 모르게 그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미소 짓고 있었다. 이제는 그가 다시 그녀에게 나타날 때 그 작은 순간이 점점 더 큰 의미를 갖게 될 것 같았다. 내일은 조금 더 나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 혜진은 속으로 다짐하며 그날의 끝을 느꼈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소리 사이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환청이 들리는 듯했다. 그리고 그때 문득 그가 와서 자기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시작해도 괜찮을까? 그녀는 그 질문을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며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날 밤 혜진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도 혼자라는 생각은 그를 떠나지 않았다. 혜진은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손끝으로 찻잔을 돌렸다. 그녀는 어릴 적 아이들이 모두 잠든 밤마다 이런 시간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때의 삶은 그녀에게 익숙한 고요함 속에서 보내졌지만 지금은 그 고요함이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외로움이 나지막이 속삭이듯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 오늘도 혼자 혜진은 다시 한번 중얼거리며 혼자만의 시간을 지내고 있었다. 그녀는 집 안을 돌아보며 예전 집에서 보내던 날들을 떠올렸다. 그때는 가족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느껴졌던 집의 따뜻함. 하지만 지금은 그 따뜻함이 사라졌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혜진은 차를 다 마시고 옆에 놓인 TV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채널을 돌리던 중 그때 방문이 똑똑 소리와 함께 열렸다. 혜진은 순간 움찔하며 돌아보았다. 문 앞에는 이석준이 서 있었다. 저녁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죠?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고 다정하게 들렸다. 이석준이 오는 것은 예고되지 않았던 일이었고 혜진은 잠시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그런 시각에 누군가를 맞이하는 것이 낯설기 때문이다. 괜찮습니다. 아까도 괜찮다고 말씀드렸고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웃었다. 그가 다가오자 그녀는 조금 더 무심하게 의자에 앉았다. 이석준은 그녀의 말에 미소를 짓고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간 작업한 것들이 괜찮은지 확인차 한번 들어왔습니다. 혜진은 그가 언제나처럼 정중한 태도를 취하는 모습에 잠시 마음을 놓았다. 그동안 그의 모습에서 느꼈던 책임감 있는 성격은 점점 더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가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는 모습은 아마도 그녀가 오래도록 보고 싶었던 잃어버린 배려의 모습일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다. 사실은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인가요? 이석준은 그때 그의 표정이 순간 부드럽게 변했다. 긴장하지 않으려는 듯 몸을 약간 기울였다. 혜진은 미소를 짓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냥 몸이 좀 아프더라고요. 무리한 것도 아닌데. 오래 걸어 다녔더니 다리도 저리고요. 혜진은 이 말을 꺼내며 그간 겪어온 몸의 고단함을 떠올렸다. 그녀는 하루하루 그 고단함을 참고 살아왔지만 어느새 몸에 조금씩 나타나는 이상 신호를 무시해왔다. 그렇군요. 과도한 피로가 쌓인 것 같습니다. 몸은 조금씩 피로를 알리죠. 이석준의 말에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럴 때마다 뭔가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듭니다. 혜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소리 없이 한숨을 쉬었다. 그런 걱정들이 쌓여만 갔다. 사실 예전에는 이런 걸 무시했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몸의 신호는 언제나 중요하니까요. 어쩌면 간단한 휴식이나 마사지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석준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말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그는 단지 방 안을 점검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에게서 혜진은 사람 사이에 따뜻한 신뢰감을 느낄 수 있었다. 혜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그것을 무시하면서 살아왔던 그녀의 삶. 이젠 그 신호를 외면하기보다 차라리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는 몸이 아프면 약을 먹고 끝냈지만 그로 인해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잊은 것 같았다. 그렇게 말해주시니 조금 안심이 되네요. 사실 요즘 몸도 잘 못 챙기고 그래도 이렇게 걱정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좋네요. 혜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석준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이 돌보셔야죠. 특히 몸이 많이 피로할 때는 누군가가 옆에서 신경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들은 혜진은 알게 모르게 그의 말을 마음에 담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하게 되었다. 이렇게 작은 돌봄의 손길 하나에도 마음이 풀리다니. 나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던 것 같아. 그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며 그의 존재가 그만큼 자신에게 위안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석준은 문을 열고 나가려다 잠시 멈췄다. 혹시 불편한 점이 더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정중히 말했다. 혜진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가 문을 닫고 나갔다. 그리고 혜진은 그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그가 남긴 따뜻한 인사를 떠올리며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고요한 시간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 그 작은 변화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문득 그가 떠난 뒤 혼자 남았을 때 처음 느꼈던 그 외로움을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의 말이 맞을까? 다시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조금씩 돌보기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그날 밤 혜진은 자기 전에 창밖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다. 자신에게 이제 조금씩 위로의 손길을 허락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끼며 그녀는 창문을 닫으며 차가운 바람 대신 조용한 방의 숨결을 느꼈다. 그리고 그때 문득 그가 와서 자기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시작해도 괜찮을까? 혜진은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바깥의 공기는 상쾌했지만 그 상쾌함 뒤에는 조금은 쓸쓸한 겨울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잠시 그 차가운 공기를 맡으며 고요히 숨을 들이켰다. 그날 밤 이석준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몸은 조금씩 피로를 알리죠. 그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울려 퍼지던 그 순간이 혜진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혜진은 거울을 보며 얼굴을 확인했다. 나이 든 얼굴에 작은 주름들이 새겨져 있었고 눈 밑에는 피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그녀는 침대 옆에 놓인 약통을 오래 바라보았다. 매일 먹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약을 손에 쥐는 순간 이젠 진짜 아픈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쉽게 뚜껑을 열지 못했다. 조금씩 나아질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피로는 그만큼 신체의 한계를 넘어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렇게 생각하며 혜진은 다가오는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했다. 그날 아침 혜진은 평소처럼 동네 시장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녀가 살고 있는 동네는 오래된 상점들이 즐비한 곳으로 작은 골목길을 지나면 모두 아는 얼굴들이 있었다. 그곳은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였다. 시장을 걸을 때면 그녀는 동네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곤 했다. 그곳에서 느껴지는 삶의 온기와 조용한 리듬이 그녀를 편안하게 했다. 시장에 도착한 혜진은 예전처럼 반찬 가게에 들러 김치와 나물, 그리고 따뜻한 국물을 담은 작은 통을 샀다. 그와 동시에 동네 아주머니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 담긴 진지함과 유머는 그녀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었다. 혜진 씨, 혼자 잘 지내고 있죠? 시장 아주머니가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요즘은 좀 바쁘네요. 혜진은 대답하며 웃었다. 그렇지만 그 웃음 속에는 여전히 뭔가 빠져있는 듯한 공허함이 느껴졌다. 그날 오후, 혜진은 집으로 돌아와 가만히 앉아 있었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 온기 속에서 차가운 바람을 느낄 때면 여전히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하게 느껴졌다. 이석준이 방문했던 그 날, 그 따뜻한 손길이 다시 떠올랐다. 그가 그렇게 배려심이 많은 사람일 줄은 몰랐지. 자, 그날의 대화에서 느꼈던 그의 진지함은 오랫동안 기억 속에서 잊히지 않았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그의 말이 맞았나? 나도 나를 좀 더 돌봐야 할 때인 것 같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그 신호를 외면하면서까지 살아온 시간들, 이제 그녀는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돌봐야 한다는 사실을 점차 깨달아갔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석준이 다시 한번 그녀의 집을 찾은 것이다. 그는 예고 없이 다가오는 것이었지만 혜진은 그가 나타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모습에서 그녀는 또 한 번 자신이 기대할 수 있는 안정감과 온기를 느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씨,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석준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또 오셨네요. 혜진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이젠 좀 쉬셔야죠. 계속 찾아오셔서 고마워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그는 겸손하게 웃으며 그녀의 방 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몸을 조금 더 돌보셔야 해요. 혜진은 그 말이 어쩐지 너무 쉽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가 말한 대로 몸을 돌본다는 것. 그것은 그녀가 너무나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일이었다. 이제서야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은 조용히 그녀의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요. 이젠 나도 좀 돌봐야겠어요. 혜진은 잠시 침묵 후 고백하듯 말했다. 이석준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말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다. 몸은 그만큼 속이지 않으니까요. 작은 일이라도 신경 써주세요. 혜진은 그의 말에 따뜻한 느낌을 받으며 또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나눈 대화는 그저 평범하고 소소한 이야기였지만 혜진은 그 속에서 자신이 점차 회복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자주 오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의 몸과 마음을 조금씩 돌봐주는 그런 작은 일들이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었다. 그럼 오늘은 좀 쉬어야죠. 내일은 제가 병원에 가볼까요?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석준은 혜진을 걱정스레 바라보며 말했다. 그럴까 봐요. 그렇게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아직도 건강을 지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지만 이제 그 불안함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일 아침에 병원에 데려다 드릴게요. 라고 말했다. 혜진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잠시 후 이석준은 그의 일정을 마치고 나가려 했지만 그가 문을 열고 나서기 전에 또 한 번 조심스럽게 말했다. 혜진 씨,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돌봐드릴게요. 혜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가슴속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이석준의 존재가 그녀에게는 점점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혜진은 조용히 그를 배웅했다. 그녀는 커튼을 살짝 당기며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를 잠시 귀 기울여 들었다. 그녀는 찻잔을 다시 두 손으로 감쌌다. 미지근한 온기가 손바닥에 오래 머물렀다. 다시 시작해도 괜찮을까? 혜진은 아침 일찍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 기운 속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려는 의지를 느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녀의 몸과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이석준이 말했던 대로 몸을 돌보는 일이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무심히 넘겼던 신호들이 이제는 그녀의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혜진은 거울을 보며 다시 한번 얼굴을 살폈다. 요즘 몸 상태는 나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피곤함이 남아 있었다. 그래도 예전처럼 피로를 감추고 넘기려던 그녀와 달리 이제는 그 피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동안 너무나 억지로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젠 조금씩 나 자신을 돌봐야겠다. 혜진은 속으로 다짐하며 천천히 준비물을 챙겨서 집을 나섰다. 오늘은 이석준이 병원에 데려가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혜진은 그가 말한 대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기로 마음먹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불안한 마음 속에서도 그녀는 처음으로 조금씩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이석준이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 받아보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들었다. 이석준의 말은 그녀에게 안도감을 주었고 그가 그녀에게 건넨 따뜻한 미소는 그 어떤 약물보다도 위로가 되었다. 사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존재에 의지하고 있었다. 이석준은 단순히 집주인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에 스며든 누군가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혜진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여러 가지 검사를 마쳤다. 의사는 피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을 확인하며 그동안의 건강 상태를 진지하게 점검해 주었다. 피로는 다소 축적된 상태지만 과도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만 휴식을 취하면 좋아질 겁니다. 의사는 짧게 진단을 내렸다. 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죠. 진료를 마친 후 혜진은 잠시 병원 앞에서 이석준과 함께 앉아 있었다. 이석준은 혜진을 바라보며 물었다. 어떤가요? 진료 결과가 생각보다 괜찮다니 다행입니다. 네, 생각보다 큰 문제는 아니라네요. 그래도 조금 더 쉬고 천천히 몸을 회복해야 할 것 같아요. 혜진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그동안 외면했던 몸의 신호를 이제야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다. 그렇죠. 이제부터라도 몸을 돌보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회복하시면 될 겁니다. 이석준의 말은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진지했다. 혜진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마워요. 그들은 병원 근처 카페로 가서 잠시 차를 마셨다. 카페는 그리 시끄럽지 않았고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풍경은 고요했다. 혜진은 차를 마시며 이석준과 함께 이야기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걱정과 고독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예전엔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차를 마신 기억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혜진은 조용히 말했다. 이석준은 놀란 듯 쳐다보았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많이 외로웠어요. 그간 많이 혼자였고 그렇게 지내는 게 익숙해져 버렸죠. 혜진은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다. 그럼 이렇게 자주 찾아주신 이유는? 이석준은 잠시 생각한 뒤 조용히 말했다. 저도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리워서요. 그리고 그런 작은 배려가 결국 서로를 위로하는 일이니까요. 그의 말에 혜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그 말 속에서 그녀는 그가 보여주는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 그녀가 외로움 속에서 살아왔듯 이석준 역시 혼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이 작은 대화 속에서 서로의 상처와 고독이 조금씩 치유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젠 조금 더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혜진은 소리 없이 말하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이석준은 그 미소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럴 때일수록 누군가가 서로를 돌보는 일이 중요한 거죠. 그 후로 며칠이 지났지만 혜진은 여전히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망설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작은 도움을 받으며 몸도 마음도 조금씩 풀려갔다. 혼자 있던 시간들 속에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없었다면 아마 계속해서 무리하게 살아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석준이 그녀에게 다가올 때마다 느껴지는 따뜻함과 세심한 배려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제 그녀는 그와의 관계가 점점 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저녁 혜진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이석준과의 대화를 떠올렸다. 그리고 혼자 속으로 말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지는데 이대로 괜찮을까? 그날도 혜진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 창문을 열고 한 모금 공기를 들이마시며 어젯밤 잠자리 들 때 느꼈던 그 따뜻한 기운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이석준이 그녀에게 건넨 따뜻한 말들, 그리고 그의 존재가 점점 더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런 생각들이 혜진의 마음속에서 고요하게 자리를 잡았다. 혜진은 몇 주 전에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는 그녀가 혼자라는 사실에 움츠러들고 감추기 위해 애썼던 고통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몸에 신의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조금씩 몸과 마음을 돌보는 방법도 배워가고 있었다. 여전히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이석준이 그녀에게 준 그 작은 위로가 계속해서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그녀는 일어나서 준비를 마친 뒤 오늘은 이석준과 함께 집 근처의 작은 공원에 가기로 했다. 그가 바쁘게 일하는 모습만 보아온 혜진은 이제 조금 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그와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히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가 아니었다. 점차 그들 사이에는 신뢰와 따뜻함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공원은 여전히 겨울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었다. 나무들은 한층 더 가지를 뻗었고 땅 위에는 눈이 조금씩 녹고 있었다. 날씨는 차갑지만 햇살은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그들은 나란히 공원 벤치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곳 오래간만에 와보네요. 예전엔 자주 오던 곳인데. 혜진은 잠시 벤치에 앉으며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투는 부드럽고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던 일상이 다시 조금씩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요? 저도 이 근처에 살면서도 오랜만에 와보네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소중한 곳들이 점점 멀어지네요. 이석준은 혜진 옆에서 조용히 대답하며 잠시 공원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말 속에서도 어딘가 모르게 과거의 추억이 묻어났다. 둘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공원 안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 소리가 고요하게 이어졌다. 혜진은 그런 고요함 속에서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오래된 기억들이 떠오를 때마다 여전히 아픈 부분이 있었지만 이석준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녀에게 새로운 숨을 쉬게 해주고 있었다. 이젠 그렇게 외롭지 않아요. 혜진은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 말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다. 그동안 혼자 있었던 시간을 돌아보면 외로움과 상처가 가득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그것들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 말이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이석준은 혜진의 말을 듣고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가 여전히 말을 조심스레 꺼내는 이유는 아마도 자신이 가진 아픔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혜진은 그 말을 듣고 조금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어떤 말보다도 큰 위로로 다가왔다. 둘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지나가고 시간이 흐르며 공원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해갔다. 그 속에서 혜진은 이제 그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도 조금씩 연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이 참 넓은데 나는 왜 이렇게 혼자였을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곧 혜진은 그 생각을 떨쳐냈다. 이제는 그 작은 변화들이 그녀를 더욱 성장하게 만들고 있었다. 앞으로 더 자주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좋겠어요.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말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다. 이석준도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후 이석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럼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할까요? 밖은 여전히 차가운데 집에서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오늘은 차 한 잔 정말 필요하네요. 혜진은 그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며 웃었다. 차가운 겨울 날씨 속에서도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점점 더 따뜻한 의미로 다가가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공원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다. 혜진은 마음속 깊이 자신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조금씩 그 상처들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생긴 듯했다. 이석준과 함께하는 매일이 그녀에게는 점점 더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저녁, 혜진은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날 하루 동안 이석준과 나눈 대화가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 순간 혜진은 문득 이렇게 생각했다.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녀는 그 질문을 머릿속에서 다시 되뇌이며 그날을 기다렸다. 그녀는 찻잔을 다시 두 손으로 감쌌다. 미지근한 온기가 손바닥에 오래 머물렀다. 다시 시작해도 괜찮을까? 그 질문이 찻잔 속 물결처럼 천천히 흔들렸다. 삶은 언제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순간에 조금씩 변화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몸은 그 변화를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종종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신호를 다시 듣고 마음을 가다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간 놓쳤던 것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는 신호를 살펴보는 일은 단순히 건강을 챙기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혜진처럼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몸을 돌보게 된다는 건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변화는 작은 일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무엇을 먹고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에 따라 우리 삶의 질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녀가 느꼈던 외로움과 아픔은 고백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지만 이석준처럼 작은 배려와 따뜻함을 나누는 사람과의 만남이 그 감정을 녹여주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그 감정은 점차 사랑으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사랑은 자신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되어 다시 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몸은 언제나 그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혜진은 이제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석준이 보낸 따뜻한 마음과 작은 배려가 그녀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처럼 우리 역시 매일의 작은 친절과 관심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작은 손길들이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놓쳤는지를 돌아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잃었던 부분들을 채우고 다시 한번 살아가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고 삶의 무게를 홀로 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나누고 함께 살피며 나아가면 그 길은 훨씬 더 가볍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혜진과 이석준이 나눈 대화에서 느껴지는 그 섬세한 감정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나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그 작은 배려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그 마음이 어떻게 서로를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때로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길은 언제나 따뜻한 것이기에 그 여정이 아름다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몸은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돌보는 것이 미래의 내게 선물이다. 이 말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자신을 아껴가야 합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결국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선물을 받기 위해 그리고 주기 위해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갈 시간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좋아해 주셨다면 저희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 이야기가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1이라고 간단히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